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조금 전 보니까 이재용 삼성 부회장 징역 2년 6월 파기환송심이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이 확정되었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는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사과하고 또 국민적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마침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 1월 14일이죠. 보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고 또 지난주에 보면 마침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 피해자 여성 그 A씨가 박원순 시장의 그 다른 남자 비서로부터 이제 성추행, 성폭행을 당한 이 부분에서 이 재판부는 그 B씨를 성폭행한 그 B씨를 준강간 혐의로 형을 때리고 법정 구속하면서 그 대전제로 보면 이 피해 여성이 이미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추행, 정신적 학대를 당했다 하는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흔한 이야기로 공소권 없음입니다. 공소권 없음이라서 그냥 유야 무야 묻히는 줄 알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정의로운 법원 판사님에 의해서 박원순 시장이 당시 여비서 A씨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추행하여 정신적 학대를 했다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인정하게 된 것이죠. 마침 박원순 시장 여비서 건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 사면 문제,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 문제 이것도 오늘 오전에 또 조금 전 오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징역 2년 6월에 법정 구속됨으로써 뭔가 그동안 어수선했던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정리되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 이 두 분 보니까 사실 그 두 분이 사면을 갖다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오는 4월 7일에 있게 될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무언가 간을 좀 보려 했습니다마는 자기 내부에 강력한 반발에 부닥치자 한 발 뺀 것이죠. 어쨌든 한 발을 빼었던 두 발을 빼었던 그동안 뭔가 정신없이 뭔가 어수선하고 뭔가 좀 혼란스러웠던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79일 남았는데요. 이제 보면은 남은 것은 야권 후보 단일화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문제만 어떻게 보면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침 보니까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주 닷새 동안 월화수목금 닷새 동안 여론조사 2,500명입니다. 샘플이 큰 거죠. 2,500명을 대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보면 민주당이 30.9%, 국민의힘이 31.9%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국적인 그 어떤 정당 지지도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서울 지역입니다. 만약 이 샘플 크기가 1000샘플이다, 1500샘플이다 그러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전체 대한민국 유권자 중 한 20% 포션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너무 작죠. 근데 이번에는 2,500명을 갖다가 조사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응답한 사람은 5,114명 중에서 644명, 서울에 사는 사람이 644명이나 응답했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아무래도 2,500명 맞추고 이제 가중치를 갖다가 두고 빼고 하다 보니까 일단 서울 시민 480명이 응답한 것으로 보정해서 서울에서 국민의힘은 지난주에 비해서 2.5%포인트가 오른 35%가 나왔습니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지난주에 비해서 2.7%포인트가 하락한 26.3%가 나왔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끌고 있는 국민의당은 서울 지역에서는 7.7%가 나옵니다.
정의당이 4.7, 열린민주당이 3.8. 그래서 정의당, 열린민주당 합쳐서 이른바 범여권이 8.5%가 더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26.3이지만은 8.5%를 더 더하면은 대략 한 34.8%가 될 것이고, 보수, 중도 보수는 국민의힘이 35%에 국민의당 7.7%에서 42.7%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계속 연일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오늘 마침 보니까 오늘부터 월, 화, 수, 목 나흘에 걸쳐서 국민의힘은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갈 후보자들 당내 경선을 위해서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하겠다는 사람은 지금 우상호 하나고, 그 다음에 박영선 지금 장관이 할까 말까 지금 간을 보고 있는 중이고, 김동연 전 부총리는 뭐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사람들마다 말이 다릅니다. 그에 반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장 나설 사람이 10명이 이릅니다. 하도 많아서 저도 이름도 다 외우기 어렵습니다. 그냥 얼뜻 생각나는 대로 해도 우선 오세훈, 나경원, 그 다음에 뭐 이해훈, 그 다음에 김선동, 오신환, 그 다음에 박춘희, 조은희 등등등 서울만 10명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면 대충 이번 주, 그 다음 주죠.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일단 그 예비 심사, 그러니까 뭐 서류 심사해 갖고 보면 이제 10명 전체를 갖다가 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10명 전체를 갖고 이제 당심 20%, 그다음에 민심 80%를 반영해서 여론조사해 갖고요. 4명으로 압축합니다. 4명으로 압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차에 걸쳐 말씀드리지만 1대1 대결 구도를 통해서 한 사람 후보를 만들어냅니다. 그때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서울 지역 35%입니다만 아마 그때쯤 가면 한 40%까지 육박하겠죠. 그 40%의 지지율을 갖다 오롯이 그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 후보가 그 40%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7.7%라는 것은 사실 뭐 국민의당 그 당 이름보다는 안철수 개인이 그야말로 밑바닥에 항상 깔고 있는 최저치가 한 7.7%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코 작은 숫자 아닙니다. 민주당은 지금 26.3%고 정의당 또 열린민주당까지 합쳐봐야 35%라고 합니다만은 실제 보면은 현재는 샤이 진보 이런 현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투표하면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40% 가까이 할 겁니다. 이럴 때는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둘 다 나갔을 경우 장담컨대 어부지리의 득은 민주당 후보가 보게 됩니다. 하나는 날로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간의 그 미묘한 신경전사에 가면 갈수록 후보 단일화는 어려워지게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순간 넘어가는 순간에는 후보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또 그 후보를 당에서도 마음대로 주저앉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냥 고집 피우다 보면 그 안철수는 안철수대로, 다음에 이쪽 국민의힘의 홍길동은 홍길동대로 두 사람 다 나가는 그런 형국을 맞게 되겠죠. 자, 이럴 때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누구의 결심과 누구의 결단이 가장 중요한가?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당 쪽, 즉 안철수 쪽에서도 보면 한 79일 남고 실제 후보 등록까지 2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3월 18일, 3월 19일 양일간 후보 등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안철수 쪽에서도 압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중간에 꺾을 수는 없고 상황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하는 순간 원턴 원치 않던 그냥 끝까지 고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안철수 본인의 정치 생명도 위태로워지는 거죠.
안철수 본인의 정치 생명의 위태로움 그보다 더 큰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그 치부를 백일하게 드러나고 그런 가운데 그동안 의기소침해 있던 중도 보수층들이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분노에 힘을 갖다 키워주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둘로 쪼개져서 그냥 하늘이 준 기회를 갖다 놓치게 된다면은 안철수 또 국민의힘 할 거 없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죠. 안철수도 그거 압니다. 이게 안철수, 또 김종인 위원장도 지금 보면 최근에도 보면 이제 기자들 만나서 나는 뭐 4.7 보선 이후에 관심 없다. 아무리 저 당에서 더 이상 좀 돌봐달라 그래도 나는 떠날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뭔가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뭐 본인이 떠나던 아니면 정말 마지못해 계속 또 대선 킹메이커까지 하던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될 일입니다.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는 좀 더 통 큰 자세로 통 큰 마음으로 안철수를 끌어안을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아직도 뭐 눈썹 문신하고 뭐 그러고 했다 뭐 눈썹 문신도 하고 보면 뭔가 보면은 뭐 요즘 폭탄주도 돌리고 뭔가 좀 뭐 달라지는 모습 보인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보면 아직도 수줍음 타는 그런 어떻게 천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뭐 저 보면 동아일보의 김순덕 대기자의 표현대로 예전에 그 안철수 위원장의 안철수 대표의 이제 부친이 보면 우리 큰 아이는 절대 경선 같은 건 안 합니다. 2012년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데 지금도 그게 유효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자기가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흔한 이야기로 좀 보면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필요할 때는 바싹 엎드리고 고개 숙이는 그런 거 잘 못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5선 의원하고 그야말로 연부역강한 김종인 위원장이 흔한 이야기로 안철수를 갖다 후들겨 패서라도 때로는 잡아 붙들어 매서라도 진정 김종인 위원장이 2010년, 2011년에 당시 안철수에게 뭐 별의 순간을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대를 걸었던 그런 10년 전에 그런 본인의 마음, 멘토의 역할을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안철수 개인에 대한 멘토 역할이 아닙니다. 그냥 안철수 이대로 놔두면은 안철수는 어영부영 그저 자기도 상황에 쓸려서 그냥 줄줄줄 밀려가면서 결국 10에서 15%, 뭐 잘하면 20%까지 먹고 그냥 떨어집니다. 참 갑자기 이 이야기하면서 왜 저는 갑자기 옛날 이회창과 이인재가 생각날까요? 그 당시 김대중, 뭐 DJP 덕분에 대통령이 되었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그 당시 이인재 후보가 490만 표를 덜렁 갖고 사라지는 바람에 이회창 후보가 38만 표 차로 김대중 후보에게 진 겁니다. 주변에서 많이 얘기했죠. 이회창 당시 후보, 이회창 총재에게 아니 이인재 품어 안아라. 저 나가는데 저거 놔두면 결국 손해다. 결국 못했습니다. 2002년 이회창 총재 그 당시 정몽준 품어 안아라. 또 정몽준 그 당시 보면 진짜 저 전전긍긍하고 있던 돌아가신 JP 손 한번 벌려라. 끝내 안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후보에게 58만 표를 또 집니다. 가장 안타까운 거죠. 기억하시겠습니다. 58만 표 차로 지고는요. 뭐까지 했냐니까 재검표까지 했습니다. 1,000만 표가 넘는 표를 다시 재검표했습니다. 그 당시 서청원 대표 때인데요. 그래서 서청원 대표 재검표 결과 이윤자 보면 그 당시 보면 당 대표직에서 그만두었습니다만 어쨌든 그와 같이 자칫하면 천추의 한을 남깁니다. 진짜 이회창 씨도 마찬가지고 지금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그저 어떻게 보면 아직도 그 숫기가 없어갖고 적극적으로 좀 달려들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김종인 위원장이
통 크게 한번 안철수를 갖다가 끌어들여서 안철수 쪽에서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을 겁니다. 자기들도 분명히 이대로 가면 죽는 줄 아는데 안철수 끌어들여서, 그러나 안철수만 죽습니까? 안철수 놔두면 국민의힘도 죽습니다. 안철수 끌어들여서 당초 정진석 공관위원장이 얘기했던 완샷 경선하던 투샷 경선하던, 아니 지금 뭐 그쪽 의원 뭐 3명밖에 더 돼요. 국민의당 의원들 뭐 입당이 되었던, 또 뭐 마침 국민의당은 지구당 위원장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대당 통합한다고 그래서 국민의 당대당 통합한다고 그래서 무슨 뭐 지분 요구할 것도 없습니다. 예, 당대당 통합, 이른바 합당이죠. 신설 합당인데 당대당 통합해서 그 다음에 안철수, 결국 안철수가 거기 들어와서 최종 여론조사에서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철수는 또 나름대로 거기서 적극적으로 후보 도움되는 겁니다. 사실 보면은 약간 우리가 감정을 약간만 죽이면은 길이 보입니다. 김종인 위원장 이제 보니 오늘 1월 18일 보면 뭐 이재용 부회장 법정 구속에, 또 문재인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모든 상황들이 하나하나 정리되어가는 그 순간, 그 느낌을 받는 순간, 이제 사실 조금만 한 걸음 반 걸음씩만 물러나면은 서울시장 선거 100% 이길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이기는 순간 굳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다가 구걸할 필요 없습니다. 구걸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사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선은 이번 4.7 서울시장 선거에서만 이기면은 거의 구분응선의 승리의 구분응선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안철수를 갖다가 아직 정치적 문법이 약해서 쭈뼛쭈뼛하는 안철수를 김종인 대표가 조금 엄하게 꾸짖어서 데려와서 이쪽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조만간 있게 될 그 경선 그 장에 함께 참여시킨다면은 흥미진진할 뿐더러 또 많은 중도 보수의 지지층들이 보다 강한 자신감을 갖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